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등기 신청 과정에서 신청서 첨부 자료라고 과거에 불렸던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지금 물권 변동 등에 관한 어떤 법률 행위 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케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죠. 인이라고 해서 자연인과 법인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람 등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등기 신청을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 돼야 할 것인데 앞에서 몇 가지 예외가 있었죠. 멸자, 먼저 판결 등 관련해서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소환자는 등기 신청 할 수 없다.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었던 것이고요. 형성 판결은 승소환자, 피해 소환자 불문하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외에 판결 등 외 원인으로서 멸실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든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속과 수용, 그 외에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이것도 논리 체계상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보통 이제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등기를 신청합니다라고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현재는 등기 자체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라는 표현을 됩니다. 한편 이 신청서의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라고 하는 것을 첨부 자료 또는 이제 첨부 정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라고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신청서에 표시될 사항이 뭐냐라고 해서 소위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표제비에 표시될 내용 바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이게 먼저 신청서에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등기 권리자 또 등기 의무자와 관련된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에 관한 사항은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서 신청인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가요. 등기 원인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라든가 또는 증여라든가 이런 식의 등기 원인을 표시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등기 목적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의 설정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줄 것. 그리고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거기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등기서의 표시, 신청 연 원리 등을 표시를 하게 된다 해서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다시 크게 가시면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개념 두 번째,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할 등을 표시를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등기 신청 정보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다라고 해요. 다시 외우셔야 돼. 이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어렵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 정보의 필수적 기재 사항, 부동산의 표시 있고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할 등을 어떻다 신청 정보에 표시를 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표시 따로 외울 것도 없죠. 우리 앞에서 토지 등기 기록 내용 뭐가 표시가 됐습니까?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만약에 토지번 등기 신청이다 그러면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될 테고요.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 소재 지번 그리고 건물 번호 혹은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바로 표시를 해줄 것. 그래서 몇 층짜리다라든가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런 것들을 신청 정보에 표시한다. 구분 건물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자 부동산 표시 있겠고요. 두 번째가 신청인의 표시에서 신청인의 성명 그리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나와 있어요. 자, 세 가지 우리 앞에서 등기기록, 토지 등기기록 보실 때, 건물의 등기기록을 보실 때, 자, 세 가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명칭, 성명하고요. 그다음에 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바로 주소.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소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따 경우시를 따져 물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청이나 관련한 내용으로서 성명하고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세 가지가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그리고 관할 등을 얻어다 표시를 하게 된다. 해서 등기 원인은 매매 증여 뭐 이런 게 있겠죠. 또는 저당권 같으면 설정 계약, 지상권 같으면 설정 계약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소유권 이전이다, 지상권 설정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저당권 이전할 때 혹은 지상권을 이전할 때는 지상권의 이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게 되는 것을 바로 등기의 목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등기 필정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등기 필정보 공동 신청할 때 이때는 어떻다?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일단 가십시다. 그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일 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등기 필정보가 뭐냐면 과거의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에 와서는 등기 필정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집문서, 땅 문서로 했던 게 옛날 등기 필증, 옛날에는 등기 필증 또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봤었죠. 그래서 이 등기 필증이라든가 등기 권리증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매도인이 누구한테 자 등기소에다 같이 내서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방식, 이게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의 개념이 되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자 그 은행의 보안카드처럼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필정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 의무자가 그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등기소에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공동 신청에 있어서는 뭘 제출해야 된다? 등기 필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좀 어려운 건데 아까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갔을 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스스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있어서도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 옛날로 치면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럼 매도인이 자신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 지금 현행 용어로는 등기 필정보를 어떻게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한편 승소한 등기 의무자 누구였었죠? 매도인이 자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갔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등 있게 되면 역시 이때도 바로 등기 신청서에 이 내용을 첨부를 하게 된다. 그게 관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청정보의 필수적 기질상 이렇게 갑니다. 자, 속도 좀 빨리 해서 외워볼게요. 신청서에는 자 결국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을 공시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부동산 표시, 두 번째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가 등기 원인,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네 번째가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인지 지상권의 설정인지 저당권의 이전인지 이런 내용들을 표시해 줄 것, 그리고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 왜 관할 등을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청 관련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근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신청인 표시에서 자, 성명이 있었죠? 그러면 주소 있었죠.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 같은 경우 또 자, 법인 아닌 사단 뭐 이런 것들 또 재외국민 등은 소위 뭐가 없습니까? 자, 부동산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바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울 게 뭐냐면 재외국민하고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이슈가 안 돼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 두 개 정도만 알면 지금까지 문제 답을 다 풀 수 있게 세팅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요거 뭐냐면 한국 국적을 가진 제일 동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재외국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시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민단하고 뭐 조총련이라고 하는 게 북쪽하고 남쪽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교민 제일교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역사들이 좀 복잡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일본의 귀화, 즉 일본 국적을 갖지 않고 자,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의 국적,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서 일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위 이름하에 뭐가 된다? 재외국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 왜 일본에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러면 신청서에 뭘 표시라? 신청인의 이름하고 두 번째 자, 주소하고 세 번째가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소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재외국민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교포, 한국 국적을 가진 제일교포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라면 어디로 가야 돼? 만약에 부산에 있는 땅을 사고 싶다 했을 때 부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서울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 소지는 서울이니까 대법원 소지지 관할 등기관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부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건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자, 중국에 있는 소위 이제 연변적인 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바로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요, 우리 역사가 복잡하긴 한데 그 연변에 계시는 연변 동포들의 경우는 국적이 중국 국적입니다. 예,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뭘로 취급한다고요? 외국인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류지 출입국 관서의 장이 어떻다? 부여하게 된다 해서 자, 보게 되면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라고 해서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 되는 것이 외국인의 입장이다. 그것도 체류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주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라든가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라고요? 바로 재외국민. 자, 일본 제일교포는 서울 먼저 오셔야 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한편 외국인, 자, 제중동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긴 하지만 그분들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쳤을 때 그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출입국
사항에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되는 사안이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 100%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암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법인, 주된 사무소 소지적 권한을 등기관이라든가 또는 법인 행사라는 시군구청장이 부여한다. 이런 것들. 종중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할 때 그 시군구에서 부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재외 국민하고 외국인만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신청인 관련 문제로서 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것. 자 한편 자 신청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단독으로 소유를 한다. 단독으로 이걸 사들인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동으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인이라는 것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한번 공부하셨던 주제인데요.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과 합유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봐야 되죠. 그래서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분 처분권이 인정이 되고 and 또 하나 토자 자 공유물이란 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공동 소유 관계를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로 자 어떤 사람이 토지 소유 매도인이 하나 있다고 치고 갑과 을 두 사람이 그 토지를 공유로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등기부에다 뭐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지분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공유일 때는 어떻다 지분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앞에서 우리가 자 조합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 등기 신청 적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는 그 각각의 구성원을 이름을 쓰되 합유 관계 조합체는 합유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을 기재할 것은 아니고 합의의 뜻 합의의 취지를 어떻다 신청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합유라고 하는 이 소유 관계에 있어서는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분할 청구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합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인에 관련한 문제로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개념이 하나가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청인이 여러 명이 되는 경우 공유일 때는 지분을 기재해야 되고 합의일 때는 취지라는 것을 기재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저희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한 쟁점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신청, 정보 등에 관한 이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저당권에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뭐 채권액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존속기간 이런 것들도 지상권에서 존속기간 지력 이런 것들도 임의적 기재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소유 권유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서 따로 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총론 파트니까 묶어서 다시 갑시다. 자 표시라고 해서 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의 장점으로서 관할 이런 것들을 신청서에 표시를 합니다. 이 정도가 신청 정보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서류 이걸 우리가 첨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첨부 서류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죠.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주제부터 논의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표시부터 논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이 바로 자 부동산 표시에 관련된 첨부 정보다.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자 신청서에다 써라. 그 다음에 자 건물일 때는 건물 소재 지번이라든가 자 건물 번호라든가 혹은 건물의 내역 등을 써라. 이걸 썼는데 입증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토지에 관한 사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될 테고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물 대장 등이 바로 첨부 정보가 되게 됩니다. 듣고 버리시면 돼요. 알면 좋고 모르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의 표시와 관련해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 밖에 없죠. 소유권 보존 느끼는 등기 의무자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소유권 보존 느끼를 한다고 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로 입증하는 정보를 신청인 표시 관련된 첨부 정보. 그게 뭐 별건 아니고 주민등록 등본 첨부해서 내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소, 성명 등을 첨부하는 이 증명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를 가져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수인의 당연히 먼저 성명 들어가겠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겠죠. 세 번째가 뭐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냥 그 정도. 이런 것이 결국 뭐 별것도 없고요. 주민등록 등본 요거 이제 첨부를 하면 된다 이런 취지.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뭐가 표시가 돼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매도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현실에서는 또 똑같아요. 단순하게 바로 주민등록 등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증서 등, 요거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하나만 체크를 해볼까요? 거민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취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관련한 분야에서 설명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첨부정보 너무 복잡해서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그 중에서 거민이라는 개념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민. 보십시다. 지금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관심이 겁나 많습니다. 개인이 물건 사업하는데 겁나 관심이 많아요. 왜? 국가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세 돈 받아야 되거든. 또 국가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몰래 등기해버리고 국가나 지자체한테 얘기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뜯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지금 매매계약에 체결돼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매수인한테는 지금 뭘 받아내요? 취득세 받아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매도인한테 뭘 받아야 돼요? 양도소득세 받아내야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 몰래 등기를 시작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일 없이 누가 매매했는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소유권 이전, 매매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서를 갖고요. 시군구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시군구에서요. 그 계약서에다 검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빨리 베꼈어요. 누가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왜? 그래야 세금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검인을 무조건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 계약서를 들고 갔을 때 누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실행을 해줍니다. 도장 안 받아오면 등기 안 받아줘요. 돈 내고 와라 이거지. 돈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인이 불필요한 경우 두 가지. 증! 3개 있는데 시험용으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 거래 허가증.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요건 둘 다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그냥 물권 변동이 매매 계약 효력이 성립하게 됩니다.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따로 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즉 매수인이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지 뭘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면요 이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이 사람이 거래했다는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얼마에 산다 판다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굳이 너 또 검인 받고 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시군구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증 있으면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증이 토지거래 허가증. 하나 더.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공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신고 필증을 교부해줘요. 그럼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거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등기할 때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곳곳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 거래 허가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증 있으면 어떻다?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로서 검인 계약서는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자, 신청 정보. 모든 얘기 시작은 그것은 일단 뼈대는 신청 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청 정보가 진실되는 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을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이제 법인 아닌 사람. 자, 사실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등기법도 겁나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될 주제가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특례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뭔가요? 종중 되겠습니다. 종중. 우리 앞에서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 소유자로 한다가 전주 이시 무슨 파라고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종중은 손발이 없습니다. 입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중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법인 아닌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매수인의 지위에 이를 수도 있다. 종중에 선산을 팔아먹으려면 일단 매도인이 될 테고 종중에 선산 등을 사고자 한다. 하나만 산을 사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종중은 일단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자, 종중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등기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한다라고 등기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종중에서요 등기 신청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뭘 써야 돼요? 신청서를 써야 되겠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신청인의 표시라는 항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등기 원인, 네 번째 등기 목적, 다섯 번째 바로 관할 등 뭐 이런 것들을 신청서에 써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딱 써놓고 자, 우리 등기하러 왔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은 종중의 대표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각종 첨부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 첨부 정보하고요.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첨부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 첨부 정보라는 것은 정대대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첨부 정보는 정대대 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됩니다. 다시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얘기는 종중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신청서에다 같이 정대대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한편 자, 법인 아닌 사람, 이 종중이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첨부 정보로서 뭐가? 정대대 결이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 자, 첫 번째 정관 또는 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중에 관련해서 종중에서 뭐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그 내부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정관 또는 규약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혹시 어떤 종중에서는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종중이라고 하는 게 뭐 거하게 전주이시 무슨 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일단 정관 규약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없으면 만들어서. 두 번째,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혹은 그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 이런 것을 어떻다? 바로 첨부정보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실제 등기 신청을 한 사람은 누구니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대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같이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일 때는 살 때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대도만 있으면 등기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등기 의무자 팔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현실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종중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손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는 종중 재산인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중 재산을 종손이 팔고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이건 아예 종중명의로 등기가 된 사안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종중명이야. 산 하나가 전주 이시 무슨 파라고 소유자가 표시가 돼 있어. 그 중에 관리 또는 대표자, 아마 종손이 되겠죠. 이 사람이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정대대, 정관 또는 규약. 두 번째,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을 입증하는 정보. 세 번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까지는 나왔다 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 또는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자,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어떻다? 첨부정보로 제공해라. 무슨 소리가니? 종중의 선산을 종손이 몰래 팔아먹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그거 산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왜? 종중총회 결의 또는 사원총회 결의 같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타이기를 합시다. 오케이 땡땡땡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종중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다? 이것을 이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지 어떻다? 등기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법인 아닌 사람이 그 종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보면 됩니다. 아니죠.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어떻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정도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에서 사실 첨부 정보는 많이는 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오고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쉬웠던 거. 자, 뭐가 있었죠? 검인이 필요 없는 경우.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직접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첨부정보, 등기 권리자,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대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정보로서 이에 비해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정대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소위 신청정보 그리고 첨부정보에 관한 주제고요. 그래서 전자신청은 뭐 기초강의할 때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 등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 등기 실행부터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